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채널에 따뜻한 환영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호기심이 위안을 찾고 과학이 졸음으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여행을 떠나는 곳입니다. 오늘 저녁의 부드러운 탐험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수수께끼 같은 힘에 대해 깊이 파고듭니다. 시간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만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존재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손에서 미끄러지고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며 때로는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물이 끓기를 기다릴 때와 같이 기대감이 큰 순간에 더욱 그렇죠. 시간의 복잡한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위치에서는 몇 시인지 궁금합니다. 어울리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 시간대에 흩어져 있지만 바로 이 순간 각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여행이 차분하거나 매혹적이거나 또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난 후 기분 좋게 쉬는 방법이라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거나 구독도 고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평화로운 공간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몰입하게 되어 잠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 해도 적어도 잠들기 전에 우주의 직물에 대한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아 생각을 조용히 하며 이제 시작합시다. 초화세기, 꿈과 낯빛 속에 시간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시간은 이상하게도 확장되고 수축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체증에 갇혀 있는 10분은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는 10분은 마치 통조림 속 마지막 비스킷이 사라지듯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시계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초마다 분마다 똑딱거립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설명은 물리학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의 복잡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시간 인식, 즉 사건의 시작과 끝을 내부적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시간은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꽤 유연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은 주의력, 감정, 기억과 같은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지요. 예를 들어 기다림의 경험은 마치 시간이 끌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지루한 의사 방문 대기실처럼 자극이 부족할 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활기찬 대화나 좋은 책에 몰입하는 것과 같은 흥미로운 활동은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데, 이를 몰입 상태, 플로우 상태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미하리 치식센미할의 귓가 만들어냈으며, 현재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동안 시간이 부차적인 것이 되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또한 경험의 새로움도 우리의 시간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뇌가 새로운 기억을 처리하고 저장하는데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볼 때 더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의 여름철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이 쏟아지기 때문에 뇌가 지속적으로 기억을 만들어내는데 활발히 관여하여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 일상이 더 확립되면서 우리의 뇌는 시간의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추적하게 됩니다. 기억이 압축되는 현상, 하이라이트가 적어지고 영상이 짧아지는 것, 시간의 가속화와 감정적 영향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려움과 불안은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반면, 기쁨과 흥분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험하거나 강렬한 순간에 뇌는 기억을 더 조밀하게 저장하여
시간 왜곡의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이 현상은 사고나 긴급 상황에 연루된 사람들이 종종 경험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시간은 실제로 느리게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가 초당 더 많은 세부 정보를 포착하여 느린 영상 재생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루함이라는 흥미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미있을 때 시간이 빠르게 간다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지루할 때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지루할 때 뇌의 내부 박동기, 네, 그것이 공식 용어입니다. 가 더 활발해져서 우리의 지각 속에서 수많은 펄스를 만들어내며 시간이 끌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는 마치 당신의 마음속에 지나치게 열광적인 드러머가 있어 모든 단조로운 순간을 박자에 맞춰 치는 것과 같습니다. 문화적 배경과 언어도 우리의 시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소입니다. 영어에서는 시간을 종종 자원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우리가 쓰거나 저축하거나 다 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일부 언어, 예를 들어 호피어는 시간을 선형적인 개념이 아니라 풍경이나 일련의 상황으로 모아 과거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형성합니다. 놀랍게도 일부 지역에서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뒤를 가리키며 손짓을 하기도 하고 이미 본 과거를 앞에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관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럼 우리의 내부 시계는 어떨까요? 물론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시계의 똑딱거림으로 표시되며 이는 우리에게 대략적인 측정 기준이 됩니다. 인간은 수면, 천,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는 24시간의 일주기, 리듬, 실카디안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이 리듬은 매일 반복되지만 초와 분과 같은 짧은 시간 간격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스톱워치와 유사한 정신적 시간 측정기를 뇌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바시알 게놈, 손해 등 다양한 뇌 영역이 관여하며 지속적인 신경신호의 흐름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길이를 추정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신호들을 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 추정은 특히 멀티태스킹을 하거나 산만하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일 때 매우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귀환 여행 효과라는 심리적 현상은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돌아오는 길이 출발하는 길보다 더 짧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는 뇌가 가는 길에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익숙한 경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시간 왜곡 현상은 알람의 9분 간격이 다른 어떤 간격보다도 짧게 느껴지는 스누즈 버튼 사용 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인식의 과학적 배경은 아직 잘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아마도 수면 장애, 부분적 의식, 그리고 뇌의 내부 시간, 측정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은 단순히 시계의 숫자나 해시계 그림자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각이며 인지이며 기억과 집중의 연극으로 우리의 감정, 나이, 심지어 언어에 따라 변동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인식은 흥미롭습니다. 사랑할 때는 빨라지고 두려울 때는 느려지며 때로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비록 물리학이 결국에는 큰 규모의 시간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 경험은 언제나 뚜렷이 인간적이며 때로는 불규칙하고 즐겁고 때로는 신뢰할 수 없기도 합니다. 시간의 신비는 그것을 측정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촉진하며 이는 인간의 창의성과 조급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이 무형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대 해시계에서 현대 원자시계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정량화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시간은 변함없이 흐르지만 인간은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 관측이 최초의 시간 측정 방법이었으며 우리의 조상들은 태양의 움직임, 달의 위상, 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 현상을 세심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천체 관측은 일종의 기초 달력 역할을 하여 기술적 도구 없이도 시간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기원전 1500년경에 시간 측정의 공식화를 선도했으며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거대한 해시계로 활용하여 그림자 움직임에 따라 낮 시간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 구분은 계절에 따라 달라졌는데 여름에는 겨울보다 시간이 더 길었지만 이는 농업, 종교 행사, 사회 구조를 위해 충분히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물시계가 등장하여 이집트인, 그리스인, 중국인 등 여러 문명에서 정교한 시간 측정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용기 사이의 물 흐름을 조절하여 시간을 측정했으며 해시계보다 일관되고 적응력이 뛰어난 대안이 되었고 일부는 복잡한 기계 장치와 조각상이 포함되어 어둠 속에서도 작동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시계가 시간을 알리기 위해 종을 울리거나 종소리를 냈으며 이는 초기 스마트 기기와 유사했지만 더 원시적이었습니다. 메소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복잡한 달력 시스템을 개발하여 달과 태양의 주기를 정확히 추적하였으며 특히 수천 년에 걸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기 계수 달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금속 도구와 짐승을 이용한 수단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발전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기계식 시계가 중세에야 등장했으며 처음에는 크고 무거운 기계로 교회 탑과 수도원에 설치되었으며 시계판이나 바늘이 없었습니다. 이 시계들은 정기적으로 종을 울리거나 벨을 쳐서 수도사들의 기도 시간을 도왔으며 현대의 알람 시계보다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시간을 알렸습니다. 14세기에 버지 탈출구 장치가 발명되면서 에너지 방출의 제어와 규칙성이 향상되어 더 작고 신뢰할 수 있는 시계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후 시계 제작자들은 청각적 단서뿐만 아니라 시간 가시성을 위해 다이얼과 시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전은 더욱 가속화되어 17세기 네덜란드 과학자 크리스티안 호이겐스에 의해 진자시계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이전 모델에 비해 하루 동안 몇 시간씩 벗어날 수 있던 것에 비해 놀라운 일일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만약 시간이 말이라면 진자는 그것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장 역할을 했습니다. 탐험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밀한 시간 측정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특히 선원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경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핵심 필요성은 그리니치와 깃은 고정된 기준점에서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하는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영국 목수 존 해리스는 해양 크로노미터, 즉 매우 정밀한 시간 측정 장치를 개발하는 데 수년을 바쳤으며 이는 배의 움직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용 시계였습니다. 그의 네 번째 작품인 H4는 항해 방식을 혁신했고 비록 일부 회의론자들이 별과 직관에 의존하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의 업적은 정당하게 역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0세기는 쿼츠 기술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920년대에 선구적으로 개발된 쿼츠 크리스털 발징이는 전류를 통해 활성화될 때 매우 안정적인 주파수를 제공하여 시간 측정을 혁신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진동은 기계식 방법에 비해
훨씬 높은 정밀도의 시간 측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갑자기 시계는 저렴하고 휴대하기 쉬우며 정밀해져서 일정의 정확성을 보장하거나 어떤 편차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쿼츠 기술조차 한계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정밀한 시간 측정을 위해서는 원자시계가 필수적입니다. 1950년대에 개발된 원자시계는 원자의 자연 진동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데 보통 세슘이나 루비디움 원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세슘 원자는 몇 초 정확히 몇 번 진동하는데 이 숫자는 국제 단위계에서 1초의 공식 정의를 나타냅니다. 이 시계의 뛰어난 정확성은 1억 년 동안 작동하더라도 1초 미만의 오차만 생긴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다만 이 정도의 정밀함은 차 한 잔을 기다릴 때는 이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원자시계는 GPS 위성, 인터넷 서버, 통신, 글로벌 금융 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의 동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시계가 없다면 GPS 내비게이션이나 금융 거래와 같은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불편이 초래될 것입니다. 오늘날 화상회의는 필수적이 되었으며 전통적인 시간 측정 방식을 원자시계의 정밀함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여전히 개인적인 본질을 유지하며 시간은 시간대별로 나누어지고 각 개인이 독특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간 측정의 기원은 다양하며 종교적 관습, 농업, 계절 변화, 무역 일정 등 여러 목적으로 유래되었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리듬과 질서에 대한 필요성도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뒷받침하는 근원일 수 있으며 이는 혼돈 속에서도 구조와 위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은 자연 현상에 따라 결정되는 지역적 개념이었으나 아이작 뉴턴이 시간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힘으로서의 시간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시간의 개념은 뉴턴의 물리학에 필수적이었으며 뉴턴 자신이 묘사한 것처럼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흐름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시간은 외부 요인에 관계없이 꾸준히 흐르는 강물처럼 균일하고 연속적이라고 여겨졌으며 이러한 이해는 과학자들이 뉴턴의 방정식을 이용해 정밀한 계산과 예측을 할 수 있게 했고 운동, 힘, 중력을 설명하는 보편적 틀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대 시간의 개념은 시간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는 일부 철학자들과 뉴턴의 지적 경쟁자인 라이프니츠와 같은 이들에 의해 의문시되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시간이 변화와 사건의 연속성을 측정하는 척도일 뿐이며 보편적 배경이 아니라고 제안하여 뉴턴의 절대 시간 개념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시간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사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개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 소리나 빛도 없는 우주 속에서 홀로 똑딱거리는 시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뉴턴은 이 시계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한다고 믿었으며 리네츠는 그것을 관찰자가 없는 단순한 장식품으로 보았습니다. 리네츠에 따르면 시간은 사건이 일어날 때만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뉴턴은 시간이 만져질 수 있고 계속해서 흐른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마치 끓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뉴턴의 이론은 고전 역학의 기초를 이루었으며 낙하하는 물체부터 행성의 궤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오랜 기간 동안 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 빛과 전자기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뉴턴의 모델은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빛의 속도는 관찰자의 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뉴턴의 원리와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젊은 특허 사무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절대 시간 개념을 정중히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과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이 제시한 시간에 대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은 과학과 문화 모두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활용하거나 낭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기는데, 이는 시간이 흘러가는 자원으로 여겨질 때 의미가 통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 루틴, 학교 일정, 그리고 주방 가전제품들은 모두 시간이 모두에게 균일하게 흐른다는 가정하에 작동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일상 상황에서 상당히 정확한데, 예를 들어 케이크를 굽거나 버스를 잡거나 온라인 주문 배송 날짜를 추적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뉴턴의 시간 개념은 이러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 강한 중력 또는 매우 작은 차원들을 다룰 때 뉴턴의 시간 모델은 명확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전체 이야기에서 뉴턴은 예측 가능한 기계적 우주를 정확히 시계처럼 작동하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중요한 중간 부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구조를 부여하여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고 의지하며 잠시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듯이 시간은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턴의 시간 개념은 매우 합리적이지만 우주는 그리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작 뉴턴이 시간이 모두에게 끝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고 상상했다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실제로는 더 유연한 트램폴린과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직접 인용문은 아니지만 이 말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우리의 시간 인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현실의 본질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개념들은 두 가지 형태로 불리는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시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것이 특히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5년 아인슈타인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당시 그는 겨우 26세였고 스위스 특허청에서 일하면서 점심시간에 우주를 곰곰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주요 개념 중 하나는 빛의 속도와 같은 물리 법칙이 모든 관찰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점으로, 이는 속도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원리입니다. 이는 뉴턴의 절대 시간 개념에 도전이 됩니다. 뉴턴 물리학에서는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사건의 시간에 대해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의 특이한 결과인 시간 팽창으로 이어집니다. 간단히 말해, 더 빠르게 이동할수록 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에 비해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선에 탑승하여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여행한다면 지구에 있는 시계보다 당신의 시계가 더 느리게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은 더 천천히 나이 들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늦어지며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의 여러 계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의 개념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실험 중 하나는 원자시계를 탑승한 비행기를 전 세계를 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계들을 지상에 남아있던 동일한 시계와 비교했을 때 비행기 속의 시계들이 약간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는 미미해서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매우 정확한 시간 관측이 가능하며, 이는 시간이 속도에 따라 확장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진 쌍둥이 역설도 있습니다. 두 명의 동일한 쌍둥이를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은하를 가로지르는 고속 여행을 떠나고 다른 한 명은 집에서 고양이를 돌보며 기다립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쌍둥이는 그들의 형제보다 더 어릴 것입니다. 이는 마법이 아니라 높은 속도로 여행할 때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과학적 현상입니다. 우주에서는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는 사실 덕분에 훌륭한 스킨케어 루틴이 가능하다. 이 역설은 모순이 아니며 오히려 상대성 이론의 특성으로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속도만이 시간이 영향을 받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며, 1955년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을 확장하여 더 큰 개념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중력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중력이 시간 자체를 왜곡할 수 있음을 밝혀낸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힘이 아니라 질량에 의해 만들어진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한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주변 공간을 더 왜곡하는데, 이는 부드러운 매트리스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놓는 것과 비슷하다. 만약 이 매트리스 위에 시간을 표현한다면 시간은 공간과 함께 늘어나거나 왜곡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강한 중력 지역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 블랙홀이나 지나치게 꽉 찬 여행 가방처럼 매우 무거운 물체 근처에서는 당신의 시간은 그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보다 더 느리게 흐른다. 이 개념은 지구상에서도 실험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한 연구에서 매우 정밀한 두 개의 원자 시계가 서로 다른 고도에 배치되었습니다. 하나는 산의 기슭에, 다른 하나는 정상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구의 중력 중심에 더 가까운 낮은 곳에 위치한 시계는 약간 느리게 똑딱거렸습니다. 고도 차이만으로도 눈에 띄는 시간 차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머리 쪽이 발보다 더 빠르게 노하는 셈입니다. 이는 중력시간 팽창, 중력시간 지연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구를 돌고 있는 GPS 위성들은 두 가지 유형의 시간 왜곡을 모두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시간은 느려지지만 지구의 중력에서 멀어질수록 시간은 빨리 흘러갑니다. 휴대폰 지도 서비스의 정확성을 위해 이 위성들의 시계는 이러한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보정이 없다면 몇 분 만에 위치가 수 킬로미터 이상 틀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일정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변동하며, 이를 위해 기술은 유연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시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고정된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보여주었습니다. 대신 시간은 공간 자체와 얽혀 있는 유연한 물질처럼 행동합니다. 시간은 속도와 중력의 힘에 따라 늘어나거나 압축되고 곡선을 그리거나 뒤틀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이 경험하는 시간, 즉 우주를 관찰하는 속도는 당신의 위치와 움직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개념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우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장소에 대해 균일하지 않으며,
개인화되고 관계적인 성격을 띱니다. 이는 차 맛과 같은 개인적인 취향과 유사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발견은 물리학의 혁명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일정한 배경이 아니며 물질과 운동의 복잡한 춤과 얽혀 있습니다. 비록 일상생활에서 시간 팽창을 직접 느끼지 못하더라도 모든 순간은 이러한 미묘한 왜곡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 부드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속도와 거대한 물체에 대한 근접성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고 말이죠. 그럼 미소를 짓고 아마도 놀란 표정을 준비하세요.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역순으로 작동하는 세상에서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토스트는 다시 토스터기로 돌아가고 차는 한 모금 한 모금 더 뜨거워지며 빗방울은 구름 속으로 올라갑니다.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상황은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기발한 시나리오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시간은 특정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일까요? 대부분의 기본 과학 원리에서 시간의 화살표는 매혹적인 수수께끼입니다. 물리학의 영역에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부터 양자역학의 공식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동일하게 작동하며 역으로 재생하더라도 물리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계산상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시간이 일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계란은 깨질 수 있지만 스스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종이는 불이 붙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생긴 재는 다시 종이로 재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수 있지만 미래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왜 시간은 인간의 관점에서 어제에서 내일로 꾸준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바로 이때 시간의 화살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시간의 화살은 과거에서 미래로 일방향으로 시간의 흐름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화살을 이해하는 핵심은 물리학의 기본적이면서도 때로는 무질서한 법칙인 열역학 제2법칙에 있습니다. 이 법칙은 우주와 같은 폐쇄된 시스템 내에서 엔트로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엔트로피는 혼란이나 무질서의 척도로 사물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전환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섞을 수는 있지만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방치하면 자연스럽게 책상이 어질러지게 마련입니다. 양말은 신비롭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다시 쌍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엔트로피 증가에 대한 경향은 시간에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건들이 특정 순서로 전개되는 것을 관찰하는 이유입니다. 정돈된 과거는 무질서한 미래로 변하며 이 진행을 되돌리려면 시간 여행 능력을 갖추거나 매우 구체적인 주문을 외우는 허구의 마법사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유리잔이 바닥에 깨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높은 엔트로피 상태를 나타내며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혼돈은 에너지 손실을 초래하여 모든 조각이 자연스럽게 다시 모여 완벽한 유리잔이 되는 것은 매우 희박한 일입니다. 물리 법칙상 시간 역전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가장 큰 장애물은 확률입니다. 이 딜레마는 우주론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우주는 처음에 그렇게 낮은 엔트로피 상태로 존재했을까요? 이 초기 상태는 매우 중요했는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무질서가 펼쳐질 수 있는 출발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이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의 우주는 매우 균일하고 질서 정연하며 엔트로피가 낮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중력과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우주는 점점 더 혼란스럽고 응집되기 시작했으며 은하, 폭파라는 별, 그리고 신비롭게 사라지는 양말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상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 핵심이 엔트로피, 시간, 그리고 공간의 기하학적 관계에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질문의 의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마치 금붕어가 물을 이해하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접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다른 시간적 지표들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리적 화살표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뇌 내의 물리적 과정, 즉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과정이 엔트로피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인과적 화살표는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스위치를 켜서 불을 밝히는 것처럼 불을 켠 후에 스위치를 누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 자체가 엔트로피 증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면 에너지가 도입되고 빛이 산란하며 우주는 약간의 무질서 증가를 경험합니다. 또한 우주론적 화살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주의 팽창,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움직임, 공간의 팽창, 그리고 모든 것의 점진적인 냉각은 우주의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만약 우주가 수축한다면 시간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매혹적인 아이디어는 여전히 과학자들의 탐구 대상입니다. 엔트로피, 기억, 인과관계, 우주 팽창의 화살이 모두 일관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정렬은 시간이 단순한 임의의 환상이 아니라 현실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에너지의 움직임, 혼돈의 진행, 그리고 질서 잡힌 시작 이후 점차 흩어지는 물질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길입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부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우리가 인지하는 현실의 근본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나타나는 것은 복잡한 시스템이 더 단순한 시스템을 관찰할 때, 예를 들어 차가 식거나 계란이 익는 것을 볼 때만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양자역학의 특정 해석에서는 시간은 단순한 매개 변수에 불과하며 힘이나 흐름의 특성을 갖지 않고 오히려 서로 다른 상태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우주 자체는 시간을 경험하지 않으며 우리가 의식 있는 존재로서 시간을 느끼는 것뿐입니다. 이 역설은 시간의 수수께끼 같은 본질을 강조합니다. 엔트로피, 확률, 또는 수학적 공식의 영역을 아무리 깊이 탐구하더라도 시간은 여전히 실체와 모호함이 어우러진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이끄는 흐름이지만 우리는 그 경계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가운데 우리는 시간의 리듬에 따라 인생을 헤쳐나가며 미지의 미래라는 영원한 현재 속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을 때 그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엉킨 양말과 빈 찻잔의 흔적을 남기며 움직이고 있다고 기억하세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시간은 항상 일정한 궤도를 따라 정확히 움직이는 신뢰할 수 있는 기차 시간표와 같다고 보지만 양자역학은 그것을 유연하고 신비로운 재즈 즉흥 연주처럼 보며 때로는 불협화음을 내기도 합니다.
이는 슈르에딩거의 고양이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살아있음과 죽음이라는 이중 상태를 고려하게 만듭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현실이 모호해지고 시간은 엄격한 법칙에서 단순한 제한으로 변모합니다. 이 세계의 입자들은 명확한 위치나 운동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확률파로 존재하여 위치와 활동 모두 불확실합니다. 고전 물리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양자역학에서 시간은 보다 배경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연속적인 과정이 유지되도록 방정식에 통합된 일정한 매개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대론적 양자역학의 기초가 되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시간은 시스템의 파동 함수, 즉 잠재적 결과들의 구름의 진화를 지배하는 데 있어 수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대성 이론과 달리 이 방정식에서 시간은 정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단순히 시간적 기준점으로서 왜곡이나 주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양자역학과 고전 물리학이 시간 개념에 접근하는 방식에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줍니다. 시간 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그 본질에 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시간은 뉴턴의 관점과 유사하게 일정한 배경으로 인식되며 공간과 물질은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양자 중력의 도입으로 더욱 복잡해지는데 이는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결합하려는 시도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주요 이론들이지만 이들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공간은 유동적이며 포함된 물질과 에너지에 따라 늘어나거나 구부러지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주의 구조에 통합되어 있다. 반면에 양자역학은 시간을 보편적인 메트로놈처럼 엄격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상반된 관점을 결합하는 것은 무거운 금속 콘서트 지침을 사용하여 발레를 조율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딜레마는 양자 중력에서 시간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는 우주 전체 공간과 물질 포함을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려 할 때 시간이 사라지는 현상이다. 양자 중력에서의 휠러-드위트 방정식은 슈로에딩거 방정식을 닮았지만 시간 성분이 없으며 시간의 경계 밖에 존재한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근본적인 현실이 아니라 넓게 관찰될 때 나타나는 출현 현상, 즉 온도와 유사하게 생각한다. 단일 분자는 온도를 갖지 않지만 수조의 분자들이 함께 모이면 온도를 나타내듯이 시간도 출현하는 성질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수많은 양자 시스템 간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한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두 입자가 연결되어 서로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한 양자 현상인 얽힘을 연구한다. 여러 이론은 양자 얽힘의 진행이 시간의 화살표와 어쩌면 시간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우주가 점점 더 얽히면서 시간은 더 뚜렷하게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다색의 해석이 있는데 이는 각 양자 사건이나 동전 던지기마다 우주가 여러 평행 현실로 나뉜다고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무작위성이 없으며 오히려 무한히 분기하는 시간선들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시간은 직선적인 흐름이 아니라 확장되고 계속해서 분기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각 결정은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며 여러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우산을 챙긴 자신이 존재하는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비록 시간은 양자 규모에서는 복잡한 개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는 우리 세계가 수많은 양자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무수한 입자와 신경 연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과관계를 인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까지 우리의 일상 행동은 예측 가능한 순서로 수행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사건들을 연결하는 이야기이며 변화의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뛰어나며 기억을 엮고 미래를 상상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열망에 기반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시간의 본질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 아래에 더 신비로운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간은 시계의 초침이나 페이지의 넘김과 동일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면적이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개념입니다. 가능성의 전개와 확률의 변화는 매 순간 현실의 미묘한 조정을 통해 보여지며 비록 손목시계가 거의 자전김을 가리키더라도 말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시간이 상대적임을 시사합니다. 시간은 단순히 시계나 행성의 움직임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작용하여 세포, 수면 패턴, 식욕, 기분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밤늦게 깨어 있는 사람인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지, 항상 피곤한 사람인지에 관계없이 몸은 고대부터 내려온 내부 시계인 일주기,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내부 시계는 여러 상호 연결된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4시간 주기로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을 안내하며 졸림과 소화를 비롯한 여러 기능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리듬은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명체, 식물, 동물, 균류, 심지어 일부 박테리아에서도 존재합니다. 이 몸속의 일주기 시스템을 주로 조절하는 것은 시상하부에 위치한 작은 뇌 영역인 시상교차핵 SCN입니다. 시신경이 교차하는 곳 근처에 위치한 SC는 빛의 신호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율합니다. 눈이 햇빛을 감지하면 SC는 호르몬 수치와 천 조절의 신호를 보내며 이는 마치 태양에 대한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SCN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의 분비를 조절하는 것으로 저녁에는 멜라토닌이 상승하여 졸음을 유도하고 아침에는 멜라토닌이 감소하여 깨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은 은근히 이 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를 보는 게 좋을까? 라고 암시하며 이는 당신이 이 충고를 따를지 말지 결정할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주기 리듬은 대략 24시간 주기로 작동하지만 정확히 24시간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약간 더 긴 약 24시간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만약 우리가 시계나 시간 신호 없이 동굴 속에서 살아간다면 점차 실제 하루와 어긋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빛에 노출됨으로써 형성됩니다. 아침 햇살을 받음으로써 내부 시계는 매일 재설정되어 지구의 자전과 대략 일치하거나 적어도 아침 알람과 맞닿아 있게 유지됩니다. 이 섬세한 균형이 깨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차증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종종 인류가 가장 싫어하는 여행의 부작용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시차증은 몸의 내부 시계가 현재 위치한 외부 시간대와 맞지 않을 때 발생하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시간대를 넘나드는 비행을 할 때 흔히 나타납니다. 갑자기 뇌는 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고인 경우 위장, 간, 심지어 면역 체계까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신체의 다양한 기능들은 새로운 시간대에 적응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뇌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만 소화 시스템은 여전히 이전 시간대에 맞춰 작동하며 저녁 식사 냄새가 공항 프레첼 냄새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현대적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인공 조명입니다.
전등이 발명되기 전에는 인간이 자연광의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돋이와 함께 일어나고 밤이 되면 졸리게 느꼈으며 이러한 일상은 인공 조명에 노출이 제한된 전통 공동체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는 화면과 파란빛을 방출하는 정우들에 노출되어 있어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러한 인공 조명 노출은 멜라토닌 생산을 억제하고 우리의 일주기 리듬을 늦추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잠들기 어려워지고 깨우기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밤의 올빼미가 아니며 밝은 올빼미를 우리 생활 공간에 들여놓고 리모컨을 통제하게 한 것 같습니다. 모두의 내부 생체 시계가 다르게 작용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형 인간인 반면 다른 사람들은 밤이 되면 창의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밤 올빼미입니다. 이러한 선호도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만약 아침이 싫다면 그것이 게으름 때문이 아니며 뇌가 아직 깨어날 시간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체 리듬은 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보통 새벽 시간에는 천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점차 상승하여 늦은 오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운동선수나 공연자들이 하루 중 후반에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이며 몸이 더 따뜻하고 깨어 있으며 최상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른 아침의 일들은 차가운 온도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면과 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생물학적 시간은 신진대사, 면역 반응, 기분, 심지어 약물의 작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크로노파마콜로지, 시간 양리학은 약물의 효능이 투여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하는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약 복용 시점이 중요하며 같은 약물이라도 대상과 체내 흡수 능력에 따라 아침이나 저녁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식물 역시 일주기 리듬을 따르며 낮에는 햇빛을 받기 위해 잎을 열고 밤에는 닫으며 첫 빛이 나타나기 조금 전에 새벽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기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빛에 대한 반응은 수동적이지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내부 활성 주기를 형성하여 일정한 어둠 속에서도 유지됩니다. 해바라기는 시력 때문에 태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새, 벌, 설치류와 같은 동물들의 일주기, 리듬은 이동, 동면 등 다양한 활동을 조절하며 버섯과 같은 신비로운 숲속 거주자들도 포자 방출과 성장 패턴을 조절하는 내부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이 복잡한 생명의 망은 빛, 어둠, 온기, 냉기, 배고픔, 휴식에 기반한 생물학적 시간, 감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체를 관통하는 리듬의 박동은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오후 3시에 피로를 느끼거나 밤에 깨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배하는 이 고대에 보이지 않는 리듬에 대한 반응입니다. 알람과 일정으로 시간을 통제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태양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선택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 휴일 주간은 빠르게 지나가는 반면 원하지 않는 줌 회의의 마지막 10분은 길게 느껴집니다. 이 경험은 심리적 시간, 즉 우리의 마음이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주관적인 방식을 반영하며 이는 종종 시계 시간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물리학은 존재하는 시간에 대해 설명하는 반면 심리학은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 탐구하며 두 영역 간의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줍니다.
가장 근본적인 왜곡 중 하나는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영우는 우리가 친구와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매혹적인 것을 보는 등 깊이 몰입하는 활동에 참여할 때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우리의 주의가 현재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어 뇌가 시간을 기록하는데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지루함의 순간은 시간이 끝없이 끌리는 것처럼 느껴지며 매 순간이 매우 뚜렷하게 인식됩니다. 이 대비는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몰입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독특한 경험은 더 뚜렷한 기억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 과거를 돌아볼 때 일상적인 날들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상적인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의 시간 인식을 고정시켜줄 뚜렷한 기억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어색한 이발의 세부 사항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덜 놀라운 일이나 기억의 이정표를 만들어내는 일상적인 루틴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시간이 실제로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덜 적극적으로 기억을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탐험하는 대신 우리는 익숙한 정신적 패턴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순간의 감정적 강도는 우리의 시간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상태에 있을 때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번지 점프와 같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노출된 사람들은 종종 시간의 흐름이 길게 느껴진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뇌가 더 많은 세부 기억을 포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사건을 회상할 때 시간 왜곡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 자체가 느려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실제보다 더 오래 지속된 것처럼 기억되더라도 현재 순간에 대한 우리의 시간 인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쿠키가 구워지기를 기다리거나 하는 것처럼 시간에 집중하면 매 순간이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과 같이 주의가 다른 곳으로 향하면 시간은 배경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개념은 마음 챙김과 명상 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우리의 관심을 시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거나 호흡이나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시간은 그 중요성을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현실과의 분리라기보다는 단순히 시간의 제약 없이 현재에 존재하는 상태이며 매우 해방감을 주는 경험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간을 추구하는 대신 현재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복잡한 측면에서는 깊은 명상, 강렬한 감정 또는 특정 물질에 의해 유도되는 의식의 변화된 상태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시간이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반복되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의 왜곡이 아니라 시간 자체의 부재, 즉 무시간성을 경험한다고도 합니다. 마치 강에서 잠시 벗어나 강둑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학적으로 이러한 경험은 자기 참조적 사고, 기억,
시간 인식을 담당하는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덜 활성화되면 우리의 평소 정체성과 시간 감각이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무시간적 순간이나 흐름과 고요함의 경험이 깊은 의미를 갖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자신만의 독특한 시간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어린 아이들에게 시간은 유동적이고 불명확하며 대부분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5살 아이에게 5분이 얼마나 긴지 묻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느껴지거나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고 시계, 일정, 그리고 흔히 쓰이는 몇 분만 더 라는 말을 접하면서 그들은 성인들이 아는 시간의 개념과 점차 일치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변화가 순수함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시간, 여행 기계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익숙한 벌써 금요일이야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두려워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사건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대화를 연습하며 결과에 대해 걱정하는데, 이는 과거를 회상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신경 과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희망과 두려움 모두에 의해 늘어나거나 늘어나는 유연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심리적 시간은 신뢰할 만한 것일까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논리적일까요?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시간의 경험을 깊이 있게 포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똑딱거리는 원자와 회전하는 행성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은 기억, 감정, 집중, 창의성과 얽혀 있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측정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각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이고 때로는 불규칙한 시간 인식이 바로 그것을 매우 흥미롭고 독특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시간의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상과학 이야기, 철학적 사유, 활발한 토론을 촉발시킨 오래된 질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시간 여행은 물리학 법칙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은 유연하며 구부러지고 왜곡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고리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과거나 미래로의 여행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먼저 더 간단한 시나리오부터 시작해 봅시다. 미래로의 시간 여행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 팽창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이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여행하는 사람이 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보내는 동안 지구에 있는 사람들보다 약간 덜 늙는 것을 경험했으며, 이는 정밀한 장비 없이는 감지하기 어렵지만 이 현상은 이 이론의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이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우주 비행사들은 사실상 미래로 여행한 셈이며, 이는 플럭스 캐패시터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미래에는 점심시간이 아직도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미래로의 시간 여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 방정식의 해 중에는 역방향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해답도 있는데, 예를 들어 패곡선 시간 경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시공간 속의 루프로서 물체가 자신의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는 우주를 일주하여 자신이 어제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가지 개념은 워물로, 이는 먼 지점들을 연결하는 이론상의 시공간 통로입니다. 웜홀의 한쪽 끝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후 원래 위치로 되돌리면 그 끝의 시간은 뒤처지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웜홀을 통해 과거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웜홀의 실용적인 문제들은 상당히 큽니다. 첫째, 그 존재 자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둘째, 만약 존재한다면 즉시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열린 웜홀을 유지하려면 음의 에너지, 즉 현재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이국적인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론상으로는 흥미롭지만 웜홀을 만드는 것은 현재 우리의 공학 기술로는 수세기 이상 앞선 일일 수 있습니다. 설령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은 역설을 초래할 것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역설은 할아버지 역설로 과거를 바꾸면 자신의 존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는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논리적 순환을 만들어내며 복잡한 우주적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고려할 만한 한 가지 개념은 블록 우주 모델로, 이 모델에서는 시간이 영화 필름의 프레임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공존하는 고정된 연속체로 여겨집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은 정적이고 변경 불가능하며 과거로 돌아가서 행한 모든 행동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본질적으로 개인은 미리 정해진 이야기 속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양자역학에서 유래한 다세계 해석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과거의 사건을 바꾸면 결과가 다른 병행 우주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만나는 것을 막는다면 별개의 현실이 갈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원래의 당신 존재는 자신의 우주에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로 인해 역설이나 어색한 가족 간의 만남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노비코프 자기일 관성 원리도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하는데 이는 어떤 시도도 역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시간 여행을 할 때 어떤 행동이든 우주가 무심코 막아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장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누군가 조부의 생명을 해치려고 시도한다면 고장난 총기나 갑작스러운 어색함과 같은 예상치 못한 여러 사건들이 그 행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시간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본질적인 보험 장치처럼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실제 시간 기계나 시간 여행자가 기록된 문서가 없기 때문에 모두 추측에 불과하고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적인 모습의 사람들이 역사적 사진에 등장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시간 루프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고려해 볼 만한 흥미로운 점은 만약 역행시간 여행이 가능하고 미래에 발명된다면 시간 여행자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천년의 방문객들이 공룡과 셀카를 찍거나 중세 연회에 자연스럽게 섞여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부는 시간 여행의 제한이 최초의 시간 기계 제작과 관련이 있어 그 이전 시대로의 여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졌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시간 여행자들이 매우 은밀하게 행동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방정식들이 가능성을 암시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로의 여행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더 큰 목적을 위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다시 방문하거나 실수를 바로잡거나 방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기회를 잡으려는 유혹이 강하더라도 시간의 단방향 흐름은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디오를 편집하는 것과 달리 인생은 계속해서 펼쳐지며 그 풍부함, 불완전함, 예측 불가능성을 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여행의 환상에 빠지는 것은 여전히 즐거운 일입니다. 미래의 누군가가 이 글을 읽으며 시간 이론의 초기 단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밝히지 말아주세요. 시계 물리학과 미세, 심리학의 복잡함을 탐구하고 블랙홀 근처의 시간, 왜곡을 고민하며 웜홀의 존재를 숙고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이상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간이 실체적인 존재인가? 이것이 종종 빈 컵과 사색에 잠긴 표정이 가득한 기숙사 방에서 밤늦게 철학적 토론으로 자주 다뤄지는 유쾌한 질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물리학자들도 이를 진지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시간, 인식과 그 수학적 표현을 깊이 탐구하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시간의 소멸 가능성입니다. 먼저 과거에서 현재로 이끄는 안정된 강물처럼 시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주의라는 개념은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 순간만이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모습과 일치하며 시계와 일정에 맞춰 순간순간 삶을 헤쳐나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또 다른 관점인 영원주의는 시간이 진행되지 않으며 오히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제안합니다. 시간은 마치 내 차원의 블록처럼 비유되며 사건들이 책의 페이지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나이가 시간에 따라 흐르지 않으며 삶의 여러 단계들이 이미 시간 속에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시간 속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공간의 직물에 통합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편적인 현재 순간의 개념에 도전하며 역동적인 현재라는 개념이 불확실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양자 중력은 더 복잡한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종종 시간 자체를 방정식에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휠러드위트 방정식에서는 시간 자체가 변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우주에서 근본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관점이 있으며 이는 시간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실체감이 느껴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출현으로 시간이 온도나 소리처럼 더 근본적인 관계, 즉 패턴, 변화 또는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구름이 분자에서 형성되거나 물에서 파도가 생겨나는 것과 유사하게 시간도 더 기본적인 요소들 간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서 시간은 우리의 뇌가 주변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만들어낸 구성물이며 이는 정지된 이미지들이 빠르게 재생될 때 움직임이 느껴지는 영화와 비슷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이와 유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본질적으로 무시간적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의 복합체라고 봅니다. 물리학자 줄리안 바버는
이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켜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우주는 변하지 않는 순간들의 모음으로써 영원히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버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감각은 이러한 순간들과 그 안에 담긴 기억들의 조직화의 결과라고 보며 이를 우주 사진 앨범을 넘기듯이 생각할 수 있다고 비유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시간을 객관적인 현실로 보는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하며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은 물리학적 본질이 아니라 인지적 해석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인간은 이야기꾼으로서 경험을 구조화하고 활동을 계획하며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의지합니다. 이는 시간은 지각하는 존재들이 역동적인 세상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실체는 이전보다 더 주관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는 시간이 환상이라고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시간이 시계의 똑딱임이나 방사능의 붕괴와 같은 실제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변화와 그 영향을 다양한 기계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관찰함으로써 시간은 실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이야기처럼 비록 유형이 아니더라도 일어나는 사건들을 구조화합니다. 그것은 유형적인 존재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경험, 생물학, 문화, 방정식에 반영되어 우리가 어떻게 살고 기억하는지 형성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순간의 무상함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존재를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는 다양한 시간, 측정 방법과 과학 이론을 통해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시간 자체가 정말 존재하는지 숙고하게 됩니다. 탐구하는 동안 우리는 시간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우리 안의 물리적 감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임, 중력의 왜곡, 변화로 그려지는 이야기 등 지금 우리가 시작했을 때보다 개인적인 시간선에서 조금 더 앞서 나아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단순한 몇 초, 몇 분, 아니면 한 시간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대화가 유연하게 확장되고 수축하는 것처럼 생각이 잠들음 쪽으로 흘러갈 때처럼 흐름이 변화했을까요? 다시 한번 부드럽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처럼 오늘 밤 어느 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계신 작은 세계의 시간은 몇 시인가요? 정말 얼마나 재밌는 일인가요? 그렇죠? 시간이 주관적이거나 유연하거나 심지어 환상일 수도 있다는 개념을 탐구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묶여 있습니다. 빛나는 디지털 화면이든 평화로운 밤의 분위기든 또는 숨을 쉴 때마다 느껴지는 차분함이든 이 평온한 여정이 당신에게 위안을 주었다면 우주의 경이로움이 당신에게 평화를 선사했다면 또는 그 질문들이 당신을 평화로운 잠에 이르게 했다면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고려하시고 이 고요한 피난처를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비록 시간은 잡히지 않고 이상하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는 당신, 나의 목소리, 그리고 느리게 흐르는 휴식의 리듬만이 존재합니다. 현재 위치나 시계의 시간과 상관없이 평화롭게 잠드세요. 동료 여행자여.